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166회 2022년 1월 1일 녹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시아입니다. 또 2022년 둘둘 나이 또 먹었네. 네. 나이 또 먹었어. 20대 때만 해도 이렇게 새해가 오는 게 뭔가 모르게 좀 이렇게 두근두근 되고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저는 더 이렇게 좀 좋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왠지 좀 이렇게 어른스러워진다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애 취급받다가 나도 이제 좀 어른이야 막 약간 이런 느낌의 좀 허세가 들어가서 좋았었는데 정작 나이를 조금 먹고 나니까 별로 안 먹고 싶어. 안 먹고 싶다. 나 그냥 그대로 있을래. 이제는 이제 48이 됐습니다. 이제 진정한 이제 40대 후반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죠. 뭐 사실 뭐 이 나이라고 하는 건 다 숫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저 역시도 20대 때의 그 정신 세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이제 교육을 하거나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 연령대의 이제 교육생들과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좀 40대 후반이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다 그냥 맘먹어요. 내가 좀 나이가 어리면 뭐 이렇게 좀 60대 이 후반대 엄마들한테도 좀 이제 부담스러울 텐데 이제 나이대가 좀 이제 드니까 이제 엄마 이러면서 이제 좀 맘먹습니다. 맘먹다 보니까 사실 뭐 그 교육생들도 제 말을 잘 들어주고 통솔에 잘 따라주는 거죠. 아마 너무 나이가 어린 애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또 엄마들이 잘 안 따라줄 수도 있는데 다행히 이제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사람들이 겉으로는 나이를 먹고 외모가 변하지만 마음은 20대 때의 그 느낌이 그대로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대 때 그 기억이 고스란히 이제 나이만 먹고 몸만 달라지는 거죠. 일명 철이 안 든다. 네, 딱 그 수준이죠. 네, 아무튼 간에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뭐 올해가 임인년? 네, 임인년. 저 지난해가 이제 소였기 때문에 좌축인 네 이제 호랑이죠. 호랑이. 네, 뭐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잘 몰라요. 나 그런 거 띠 별로 관심 없는데 뭐 띠 이런 거 별로 잘 모르거든요. 네, 관심도 없고 잘 모릅니다. 아무튼 뭐 호랑이 해랍니다. 뭐 좋은 건가? 난 잘 모르겠네. 이 조금은 우리의 무거운 마음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월 1일 뭔가 이렇게 새 출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은데 진짜 뭐 좋은 일들이 좀 많이 나야 될 텐데 정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지 뭐 어찌됐든 간에 뭐 희망을 갖고 살아야죠. 뭐 방법이 없습니다. 새해 인사로 우리 바이러스 님이 댓글을 딱 달았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 땡큐. 네, 또 새벽에 쓰셨어. 아니, 잠 안 자고 왜 새벽에 쓰세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바이러스님 그래도 언제나 제 게시판에 모풀방지위원회로서 그래도 꾸준히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새해 인사까지 올려줘서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면식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가상 세계의 이렇게 인터넷 공간에서만 주고받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잘 되셨으면 좋겠고 진짜 좋은 일들이 많이 복이 터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새해 첫날부터 뭐 좀 로또 또 터졌다고 네 뭐 한 18명인가요? 맞나? 검색해 볼까? 검색을 해봐야지. 와 진짜네 18명? 와 대박.
6, 11, 15, 24, 32, 39. 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당첨자가 나오는지 난 실로 놀랍네. 그러니까 하도 이 조작의 의심도 많지. 뭐 어찌됐든 간에 뭐 로또를 사시는 분이 참 많을 겁니다. 저는 재미삼아 한두 번 와이프랑 사긴 했는데 사실 복권을 별로 썩 좋아하지 않는 편이고 차라리 그거 살 돈으로 저는 그냥 과자 사 먹겠다. 약간 이런 주의입니다. 뭐 아무튼 그건 뭐 사람 취향이니까 뭐 복들이 터지셨을 텐데 여러분들한테도 조만간 로또가 대박 나거나 주식이나 코인이 대박 나는 사건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새해 첫날 또 이제 녹음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음료도 하나 먹으면서 또 저의 주저 퍼레이드를 좀 떨어 보겠습니다. 이 제가 롯데 소공동 백화점에서 이 밀크티 하나 또 못 보던 거 있어서 주워 왔어요. 미스터 브라운이라고 예전에 한번 커피 한번 소개했었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이 미스터 브라운이라고 이게 그때 어디 거였지? 대만 맞네요. 오늘은 이제 벨벳 밀크라고 해서 홍차 추출물 30%, 탈질 분유 3.5%, 전지 분유 2.5% 함유된 이 미스터 브라운에서 나오는 이제 이 벨벳 밀크티를 하나 사갖고 왔습니다. 일단 안 먹어봤기 때문에 이제 궁금해서 사왔고, 사실 저는 술, 담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취미 생활이 좀 없어요. 그냥 뭐 수집하고, 뭐 이렇게 커피 마시고, 음료 먹고, 맛집 다니고, 뭐 이런 게 이제 제 취미다 보니까, 뭐 신기한 거 나오거나 좀 새로운 거 안 먹어본 거 있으면 궁금해서 이렇게 사서 먹어보는 편입니다. 물론 가격대에 대해서 좀 예민해요. 제가 가진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주머니 사정을 항상 고려해서 좀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제가 하도 뭐 이렇게 뭐 명품 밝히고 뭐 이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 특히 볼베님이 그랬습니다. 저만 보면은 와, 이거 뭐 맨날 뭐 루이비통 들고 다닌다고 막 그러는데 저 루이비통 몇 개 없어요. 몇 개 있지도 않고 그거 한 수십 년 쓴 거예요. 한 십몇 년. 뭐 그거 한두 개 갖고 있는 걸로 뭐 명품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렇잖아요. 진짜 제가 명품 같은 거 관심 별로 없습니다. 뭐 선물로 받거나 이제 내가 필요해서 뭐 기껏해야 뭐 몽블랑 뭐 이렇게 좀 카드 지갑 뭐 이런 정도나 들고 다니는 거지. 뭐 명품이라고 내세울 게 없어. 뭐 팔아갖고 돈 될 것도 없고. 뭐 아무튼 저 그렇게 막 허세 부리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요 한국 주맥스 그때 이거 제가 한번 검색해봤었죠. 한번 다시 한번 검색해볼까? 이게 뒤로 시간이 지나면 또 잊혀져. 한국 주맥스 여기가 이제 수입 음료를 많이 사서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그때 예전에 한번 그 뭐지 그때 또 기억이 안 나네. 독일 커피 한번 하면서 제가 검색했던 것 같은데 이 미스터 브라운 커피 지금 시중에 이게 많이 유통되진 않아요. 이런 것들이 인터넷으로는 다 파는데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이제 좀 잘 안 보입니다. 물론 랭거스 같은 것도 이제 카페에서 많이 팔면서 알려졌죠. 그 아리조나 아이스티, 뭐 모구모구, 뭐 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오후에 홍차 레몬티 이런 게 다 이제 이 주맥스에서 수입하는 제품입니다. 근데 막상 보면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제품군이 상당히 다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참 여러 가지 제품들을 이제 수입하는 회사죠. 뭐 한국 주맥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거는 모릅니다.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갖지도 않았고 그냥 우리나라 그 수입 음료 업계에서는 좀 가장 넘버원 뭐 이런 식으로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가장 크고 많은 제품들을 수입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이 회사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알고 있는 내용도 없고, 물론 좀 궁금해서 이렇게 파다 보면 또 여러 가지 회사들과 연관성을 좀 알게 돼서 또 새롭게 또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보면은 이게 좀 1997년도에 세워진 회사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회사가 아니에요. 좀 그래도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해지는 그런 때에 수입을 해서 유통을 하는 그런 전문적인 회사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건 잠시 접어두고
자, 요 제품이 일단은 그 킹카푸드 인더스트리얼 코퍼레이션 뭐 이런 건가요? 네. 킹카푸드. 네, 제조사가 킹카푸드래요. 킹카. 킹카푸드로 한번 검색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구글링을 들어가는 게 낫겠지. 자, 구글을 해서 자, 이것도 한번 본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나이를 먹으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안 나. 진짜. 저도 그래도 머리가 좀 스마트한 편이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는데, 나이 먹고 나서는 머리가 가뜩이나 나쁜데 더 나빠졌어. 자, 킹카푸드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 킹카 아무래도 이게 IND가 아마 인더스트리얼일 겁니다. 코퍼레이션 LTD 타이완 이제 아닐까 싶은데 맞네요. 킹카 그룹이라고 해서 나오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중국어로 돼 있네. 근데 요새는 구글에서 번역을 다 해줘. 근데 번역 안 되는 것도 있어. 어렵다. 자, 일단 제품 분류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우와, 제품 되게 다양하네요. 커피, 오지게 많네. 우와. 일단은 이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 커피가 이 킹카 그룹의 대표 커피인가 봅니다. 브라운 커피 오리지널, 브라운 커피 블루 마운틴 맛, 브라운 커피 만테닛 풍미? 만델링. 이거 만델링인 것 같아요. 브라운 커피 만델링. 보면 이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현지의 이제 특산품 커피를 했다. 그래서 뭐, 그게 표기가 돼 있어요. 부드러운, 부드러운 커피는 또 뭐야? 부드러운 검은 커피. 브라운 커피 카푸치노. 브라운 커피 골든 코퍼리. 근데 얘는 왜 해석이 안 되냐? 얘도 좀 해석을 좀 해줘라. 브라운 커피 투인원. 아, 이게 다 해석이 되진 않네. 나 이제 알았네. 브라운 커피 바닐라 맛. 근데 아까 그거는 왜 됐지? 브라운 커피, 뭐야? 아까는 됐는데 왜 안 되냐, 또 해석이? 아, 이게 좀 해석이 되고 안 되고 약간 조금 차이가 있나 보네요. 뭐, 내용은, 그래도 얼추 해석은 돼 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커피 제품이 상당히 다양해요. 브론 부티크 커피 에티오피아. 와, 나 이런 거 먹어보고 싶다. 와, 궁금하네요. 지금 이게 해석이 잘 안 돼 있는데, 그래도 영어로 써 있는 거 보면 예가체프 시다모라고 이렇게 영문으로 나와 있는 거 보면 이건 또 브라질 세아도인 것 같고요. 제품군이 다양합니다. 캡슐 커피도 있네. 오, 코스타리카, 에티오피아, 브라운 골드, 뭐 아메리카노 캡슐 봄의 꽃, 뭐 감귤류의 맛을 지니고 있대. 일단 제품군이 이 회사가 상당히 큰 회사인 것 같습니다. 대만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차 제품들도 많고 와인, 물, 건강식품, 냉동식품, 이 또 뭐야? 이거 무슨 식품이야? 뭐 즉석식품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제품군이 무지다양해요. 역시 좀 큰 회사인가 봅니다. 제가 대만을 잘 모르고 대만을 유학해 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대만 브랜드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제가. 아는 게 없어요. 한마디로 그냥 빈 깡통이야. 우리나라에서 한번 검색해 볼까요? 이 킹카푸드? 뭐야, 씨. KING. 킹카? 푸드. 킹카푸드 그러니까 나오는 게 별로 없어. 국내에는 그렇게 막 알려져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나중에 심심하면 이것 좀 이렇게 사이트 좀 뒤져보시면 이 회사에 대한 정보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물론 네 생각이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뭐 어찌됐든 그냥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에선 그래도 큰 이 식품 관련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걸 먹어볼게요.
근데 정작 이제 제품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는 없어요. 그냥 홍차 추출물에 대한 설명만 있고, 여기 보면은 그냥 뭐 enjoy every delightful moment라고 써 있고 밀크티라고만 써 있네요. 한번 먹어볼게요. 아이! 자, 까서 맛을 보겠습니다. 오, 괜찮은데? 약간 이게 인위적인 홍차의 막 그런 강한 향이 느껴지기보단 진짜 홍차 우렸을 때 그 맛 있죠? 딱 그 느낌이에요. 상당히 깔끔해요. 우리나라 그 뭐야, 어떤 제품이지? 기억이 안 나네. 제가 그 밀크티 제품을 상당히 많이 먹어보면서 리뷰했었는데 보통 밀크티 제품들 보면 향이 상당히 인위적으로 세든가 맛이 꽤 강한 경우가 있는데 이 제품은 딱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홍차를 우린 거에다가 우유랑 설탕 조금 탄 느낌. 상당히 좀 자연스럽습니다. 맛 자체가. 맛있는데요? 근데 홍차의 이 그 여운이 되게 오래 가요. 음. 그리고 좀 그 느끼함과 이런 유제품의 맛이 세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진짜 홍찬물에다가 우유 탄 느낌. 딱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다가 우유 좀만 더 타면 좀 더 느끼해지거나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맛이 괜찮네. 맛있는데? 제가 이걸 얼마에 샀냐면, 그때 소공동 롯데에서 일단 세일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입 제품들이다 보니까 좀 잘 안 팔려서 그런가 봐요. 보통 이렇게 좀 세일들을 끼고 있는데, 한 2,000원대로 제가 샀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500ml인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500ml 맞지? 맞나? 아이씨. 표기가 안 돼 있냐? 자, 어딨냐? 580ml. 양이 많네. 일단 580ml면은 양이 적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이 전체적으로 깔끔하면서 괜찮아요. 그 공차에서 좀 덜 달게 해갖고 달라고 할 때 약간 그런 느낌과 비슷합니다. 이 공차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좋아하겠는데? 이 미스터 브라운의 요 벨벳 밀크티 맛있네. 물론 제가 밀크티 애호가는 아닙니다. 물론 많이 먹어보고 밀크티 제조는 좀 많이 해서 제법 좀 이제 나름 감각 감각이라고 하긴 그렇고 좀 먹어본 태가 있는데 이 정도면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RTD 병으로 나오는 밀크티류들이 조금은 밸런스 면에서 좀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좀 이 제품은 상당히 적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약간 좀 그 우유의 텁텁한 맛이나 우유의 무게감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물탄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근데 상당히 좀 산뜻하니 깔끔한 것 같고 이 홍차의 향과 여운이 입안에서 오래 남아요. 그러니까 진짜 홍차를 우려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잘 나타납니다. 맛있습니다. 저는 거짓말이 아니고 전 진짜 맛있어요. 이 정도만 돼도 베리 굿이야. 솔직히 우리가 이 밀크티 같은 거 사 먹으려면 밖에 나가서 최소한 3, 4천 원 이상은 줘야 되잖아요. 특히 프랜차이즈 같은 데서 먹으려면. 근데 이거는 RTD 병으로 이제 용량도 580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얼음장 같은 거에다가 한 두어 번 나눠 먹을 수 있는 양이죠. 저는 솔직히 맛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뭐 저의 허접 리뷰였어요. 뭐 아닌 게 없어. 아니, 내가 여러분들한테 좀 양질의 좀 고퀄리티의 정보를 좀 제공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솔직히 좀 방송 준비에 있어서 미흡한 면이죠. 내 방송이 안 된 이유를 알겠지? 제가 나중에 좀 기회 되면, 요 미스터 브라운이라는 그 브랜드나, 요 좀 대만 이런 티 브랜드도 한번 이렇게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당연히 안 찾겠지, 내가. 이 계열로 빠졌는데 내가 찾겠어? 여러분들이라도 저 같은 한량보다 더 한량스러우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 유통되는 밀크티 중에 제일 맛있는 거 뭐 이런 거 골라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들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해보면 한번 해볼까요?
밀크티 이렇게 치면 쇼핑으로 들어가 볼게요. 밀크티 치면 제품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뭐 3시 15분 PM 밀크티 오리지널 15티백, 뭐 루카스 9 그린티 라떼, 뭐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기타 등등 뭐 엄청나게 이제 쏟아져 나와요. 뭐 파우더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뭘로 쳐야 되나? RTD 밀크티 음료라고 쳐야 되나? 밀크티 음료? 뭐 요새 인터넷에 안 파는 게 없어가지고 안 나오네?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었던 그런 병음료들이 많이 나오진 않네요. 이 정식 명칭을 쳐야 되나 그럼? 근데 생각보다 이런 파우더류들이나 이런 가공 음료들이 많아요. 일단 동아 오츠카의 뭐 대자와 로얄 밀크티, 일단 눈에 띄는 걸 좀 보면 뭐 가성비가 밀크티 시럽, 그러니까 이게 원액처럼 나오는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유에 타 먹으라고. 뭐 요새는 이제 뭐 다양하게 나오네요. 또 뭐야? 밀크티 홍콩 밀크티 베이스 딜리셔스라는 것도 있네요. 이거 홍콩 건가? 뭐 요새는 참 제품군들이 워낙 다채롭게 나오니까 사실 몰라서 못 먹는 거지 찾아만 보면 참 많아요. 그렇다고 뭐 인터넷으로 하나씩 시켜 먹기도 귀찮을 수도 있지. 투썸 플레이스 에이리스트 밀크티 파우더도 파네요. 이렇게 집에서 타 먹으라고. 야, 좀 세상 좋아졌다. 뭐 일단은 저의 어줍지 않은 이 간단한 리뷰. 물론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야씨 그건 나도 하겠다 이 기스끼야 막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뭐 특별합니까? 그냥 이제 제가 먹어본 풍문으로는 워낙에 이제 저도 밀크티를 많이 먹어봤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많이 먹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또 개뻥치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진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웬만한 그 밀크티 잎차 가지고 많이 끓여서 먹어보고 뭐 냉침도 해서 많이 해서 먹어봤습니다. 일단은 카페 현장 근무 경력이 오래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그래도 이제 밀크티나 이제 뭐 그린티 메뉴 종류는 하나 정도는 기본 끼고 가는 카페가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밀크티를 좀 많이 팔아요. 근데 실제로 밀크티의 판매량이 엄청 높진 않습니다. 그래봐야 이제 커피에 비하면 별로 높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꾸준히 찾는 이 약간 좀 매니악한 부분이 있어서 특히 밀크티 같은 경우에 잘 팔리는 때가 요 봄과 가을입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쌀쌀한 바람 불 때 의외로 이 여성분들이 요 밀크티를 많이 찾으세요. 특히 직장인분들 중에서도 이 이제 설탕 넣지 않은 밀크티를 요청하는 경우가 꽤 많아가지고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물론 내 돈 주고 산 입차는 아니지만 이제 사업주 돈으로 산 입차지만 국내에 유통되는 이제 비싸다는 입차들 뭐 헤로게이트를 필두로 해서 뭐 아카바 뭐 이런 거를 많이 사가지고 많이 이제 끓여서 테스트를 해봤었어요. 진짜 막 시간대별로 뭐 몇 분을 끓여본다든가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냉침도 해서 먹어보고 해봤는데 근데 솔직히 냉침의 장점은 맛이 깔끔하다는 거. 그리고 약간 좀 향이 좀 깊진 않지만 은은하게 퍼지는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이제 끓여서 먹으면 셉니다. 맛이 농도가 세요. 근데 이 끓이는 것도 약간 좀 노하우와 기술력이 좀 필요해서 사실 이 밀크티도 제대로 하려면 약간의 좀 투자가 필요해요. 좋은 입차를 쓰는 게 확실히 더 좋은 그 밀크티를 만드는 지름길인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좀 이 차들이 보면 싸고 향이 강한 것들은 보통은 향은 센데 맛이 조금 밸런스가 떨어진다든가 이 은은하게 향이 오래 가면서 맛도 이렇게 씁쓸하고 떨지 않은 그런 입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쌀수록 좋습니다. 차들이. 그런 것들을 좀 저도 많이 느껴봐 갖고 지금 이 대자와 벨반 밀크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마시면 그래도 준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제가 뭐 밀크티를 뭐 진짜 애호가는 아닙니다만 이 정도만 돼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의 주저 퍼레이드 일단 커피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최근에 제가 봤었던
그 영화 한 편을 토대로 저희 주저 퍼레이드를 좀 하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겠지? 야, 네 방송은 커피 팟캐스트야, 이 새끼야.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커피 팟캐스트인데 이미 커피 팟캐스트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지 오래됐어. 일단은 내가 바리스타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나 혼자만의 이제 원맨쇼 개념으로 가고 있었어. 물론 커피 얘기 할 거야. 할 거야. 최근에 뭘 봤냐면, 제가 8비트 게임기를 소재로 한, 이게 조금 예전 영화더라고요. 이 제목이 8비트 크리스마스예요. 이게 작품이 2021년도라고만 나와 있고, 언제 이 작품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뭔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 케이블 방송을 보다가 이 컨텐츠를 소개하는 걸 보고 와, 딱 내 취향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찾아보게 됐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제가 그 P2P 웹하드 사이트 같은 데에서 이제 돈을 내고 가입을 하고 있는데 좀 이게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있어서 이제 돈을 내고 이 작품을 이제 다운을 받아서 봤습니다. 물론 이제 스마트 TV로도 볼 수 있는데 스마트 TV로는 안 받고 이제 자료실에서 이제 다운을 받아서 참고로 이제 유료로 돈 내고 보는 거예요. 뭐 저 불법 다운로드 뭐 이런 거 하진 않습니다. 이제 보게 됐어요.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좀 게임기 얘기가 또 저한테 좀 추억이 있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사실은 이 영화가 제가 그 본 지가 지금 최근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본 거죠. 12월 31일쯤에 이제 밤에 봤어요. 밤에. 사실 보려고 본 건 아니고 그 뭐죠? 아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병신. 진짜 병신인가 봐. 케이블 방송 같은 거 돌리다 보면 이렇게 영화를 소개해주는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냥 이제 그냥 짤막짤막하게 영화 전문 채널이 아니고 그 방송사에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를 돈 내고 봐라 이렇게 홍보용이죠. 봤는데 일단은 그 되게 좀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느껴져. 일단 이게 마이클 도즈 감독이라고 돼 있는데 저 이 감독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일단 이분의 작품을 본 거는 2019년도에 스투버라는 작품 하나 봤는데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 기억이 나질 않아. 일단 제가 이 영화에 대한 기억이 나는 이유는 그 제가 좋아하는 이제 데이브 바티스타 원래 이게 WWE 그 프로레슬러죠. 제가 또 이 프로레슬링은 상당히 좋아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라고 하기 좀 그렇고 한 중학생 때 이게 1988년도에서 이제 1990년대 초반에 그 우리나라의 이제 AFKN AFKN 한마디로 이게 아메리칸 펄스 네트워크 코리아 그러니까 주한미군 방송이죠. 예전에는 이제 이 케이블이라고 하는 채널이 생기기 전이에요. 그때는 이제 뭐랄까 우리나라 방송이 다채롭지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 드라마 이런 거를 정규 방송사에서 수입해서 틀어주지 않으면 외국에 관련된 걸 볼 수가 없었죠. 지금이야 뭐 케이블 채널이 워낙에 많으니까 정보가 이제 남아 돌 만큼 넘쳐나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채널이나 옛날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뭐죠? 위성 안테나 달면 NHK 방송 뭐 이 정도만 볼 수 있는 게 다였었어요. 기껏해야 그때 뭐였냐? MTV였나? 홍콩의 이제 뮤직비디오 방송 채널 뭐 이런 거 이제 보면서 그래도 잘 사는 집에서는 접시 안테나 하나 놓고서 뭐 그런 거 좀 보면서 좀 아는 척하고 뭐 그런 때예요. 상당히 이제 유치찬란했던 때지. 요때 이제 AFKN에서 그 WWF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WWF.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나 개소리를 또 이렇게 오래 하지? WWF라고 해갖고 옛날에 헐크 호건, 얼티밋 워리어 뭐 이런 그 프로레슬러들의 세대를 좀 아우르는 그런 게 좀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중학생 때 저는 이제 여의도 중학교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막 뒤에서 막 빗자루 들고 난리 치고 막 또 뭐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모르겠어. 아무튼 그런 세대였는데 이 바티스타라고 하는 배우가 이제 WWE 시절에 그 약간 좀 악역의 이제 레슬러였습니다.
이 WWF가 이제 그 빈스 맥먼인가? 이 사람이 이제 이걸 만들어 갖고 하나의 엔터테인먼트죠.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레슬러들의 실력은 진짜인데 약간 각본에 맞춰서 약간 조금은 이렇게 드라마처럼 연출하는 거죠. 그 마치 현실과 이 드라마가 약간 좀 동일시되는,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인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나쁜 놈은 아닌데 약간 그런 역할로 해갖고 이제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시대에 따라서 이제 좀 바뀌어갑니다. 나중에 이제 WWE라고 하는 단체로 이제 변형이 되는데, 정확하게는 이게 왜 WWE로 바뀌었는지 잘 몰라요.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WWE를 심심하니까 WWE가 뭐냐? WWE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라고 돼 있네요. 미국의 프로레슬링 단체. 아무튼 여기에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브로 레스너, 그리고 그 있죠, 그 UFC로 나갔잖아요, 이 사람이. 뭐 브로 레스너라든가 우리 예전에 이제 WWF 시절에 뭐 언더테이커 뭐 이런 어떤 악역들이 있었어요. 나중엔 이제 이 사람이 약간 좀 선한 캐릭터로, 또 케인이라고 하는 또 뭐 이제 형제 컨셉이 나오고 그랬는데, 한때 저도 이 레슬링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레슬링 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뭐 짜고 치는데 뭐 이렇게 좀 약간 쇼맨십처럼 하는 게 재밌었어요. 근데 이 바티스타라고 하는 캐릭터가 아무튼 악역이었습니다. 이때 악역의 이 바티스타 이 패밀리들이 있었는데, 그때 누가 이 바티스타랑 좀 경쟁 구도였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이 바티스타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그런 캐릭터로 나왔었어요. 처음에 좀 약간 악역으로 많이 나오다가 언제부턴가 이제 약간 좀 주연급 영화 배우로 나오면서, 최근에 봤던 게 그 뭐야, 그 좀비 나오는 영화 있죠? 아미 오브 더 데드.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봤던 또 듄 이런 데에서 이 사람이 조금은 좀 개성 있는 캐릭터로 나옵니다. 좀 몸쓰고 힘쓰는. 그래서 뭐 마이스파이, 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도 나오고, 참 요즘에 이제 한창 잘 나오고 있죠. 네, 어벤져스 시리즈부터 해갖고 그도 이제 좀 보시면 이 WWE 출신의 배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이브 바티스타뿐만 아니라 그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그 뭐야, 분노의 질주 시리즈에 나오시는 그분,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 머리가 나쁘니까. 또 존 시나라는 배우랑,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그 약간 좀 그 사모아인처럼 느낌 나오는, 아이씨, 검색을 기억이 안 나. 드웨인 존슨. 드웨인 존슨. 네, 이런 배우들이 이 WWE 출신입니다. 아무튼 뭐 얘기하다 또 일로 나왔지? 네, 미치겠네. 진짜 게임기 얘기하려다가 일로 빠졌네. 자, 요 8비트 크리스마스의 내용은 이 80년대 때 이 게임기가 한때 유행이었어요. 왜냐면 지금처럼 PC 게임을 하기보다는 이때는 PC 게임보다 이런 콘솔 게임이 더 인기가 많았거든요. 또 게임 하기가 좀 편했고, 근데 지금 PC와 예전 PC는 성능 차이가 많이 나서 사실 아이들한테는 이 PC가 PC로서의 개념보다는 사실 게임기였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MXX 시리즈였죠. 옛날에 좀 부잣집들 가면 MXX 한 대씩 있어서 이 팩 꽂고 보글보글 하는 게 좀 유행이었습니다. 이 80년대 때. 뭐 그래서 약간 좀 집에 게임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좀 그 부의 척도가 되던 시절이 있는데, 이게 그때 얘기예요. 그 아빠가 이제 들려주는 거죠, 이 딸내미한테. 내가 어린 시절에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80년대 때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제 최신 비디오 게임인 닌텐도를 사기 위해서, 산다기보다 이제 얻으려는 어린아이들의 그 좌충우돌, 또 이제 해프닝들,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 영화에 일단 좀 반가운 게 그 닐 패트릭 해리스라고 해서 옛날에 닥터 두기, 뭐 천재소년 두기라고 아마 우리나라에 나왔을 겁니다. 이게 시즌도 꽤 오래 했었는데 이게 되게 옛날 거예요. 1990 지금 2년도로 나오네. 한번 제가 검색해 볼게요. 천재소년 두기. 그때 맞네. ABC 방송사에서 만든 미국 드라마인데 시즌 4까지 나왔네요. 10대 이제 천재 소년인 이 두기가 병원에서 이제 인턴 생활을 하면서 이제 겪는 이야기로 나오는데,
이때 이 닐 패트릭 해리스라는 이 배우가 요새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우가 예전에 한창 안 나오다가 요새 또 조금씩 영화를 통해서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 영화가 이제 저희 이 대한민국에서 아마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아마 영화가 개봉이래. 드라마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케빈은 12살, 뭐 슈퍼소년 앤드류 뭐 이러면서 그때 당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드라마 시장에 좀 신선한 바람을 불고 왔죠. 왜냐면 우리나라 드라마는 맨날 뭐 불륜에 뭐 사랑 싸움 맨날 이런 드라마였는데, 이제 외화들을 보면 상당히 좀 파격적이었어요. 좀 약간 신선했죠. 이제 그 소재들이 다 다양하고 그러니까 막 재밌었잖아. 막 특히 외계인 나오는 뭐 V부터 해서 뭐 전격 제트 작전,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키트 도와줘 뭐 이런 거, 뭐 좀 신선한 드라마들이 많아서 외화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이 영화인데, 뭐 여러분들은 또 이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작품의 이제 내용보다는 이 게임기 쪽에 이제 감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8비트 게임기에 대한 저도 에피소드 상당히 많거든요. 다행히도 저는 이제 좀 부모를 잘 만나서 좀 부유한 가정에 살다 보니까 사실 뭐 아쉬울 게 없을 만큼 원하는 걸 많이 얻을 수가 있었어요. 사실 제가 이 8비트 게임을 처음 산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1988년도 이 여름쯤으로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 8비트 게임기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 옛날에는 이제 84년도에 나왔던 제믹스 그 옛날에 대우에서 나왔을 거예요. 대우 제믹스에서 1984년도쯤에 한국 오리지널 게임기라고 해서 이제 팩을 꽂고 하는 게임기가 나왔는데, 이 제믹스가 옛날 일본의 MXX사의 이제 게임을 그대로 이제 할 수 있게끔 만든 게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게임기라고 하는 거는 역사가 꽤 우리나라도 좀 깊어요. 깊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대중성을 이끌기 시작한 게 이제 아무래도 이 대기업들이 이제 게임기를 앞다퉈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때 당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삼성에서는 일본의 세가의 8비트 게임기인 세가 마스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임보이라는 걸 만듭니다. 만들었다기보다 그냥 수입해서 그냥 라벨만 붙여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당시로서는 이제 현대라고 하는 현대전자가 좀 있었어요. 지금이야 현대전자 뭐 듣보잡이 됐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IMF 전이니까 이때는 현대전자에서 뭐 걸리버 전화기 이런 거 만들던 때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게임기가 나오는데, 이때 현대 컴보이라고 그래갖고 그 닌텐도의 좀 이제 사각형 뚱뚱한 닌텐도 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으로 나오는 이거를 현대 컨보이라고만 찍어갖고 팝니다. 그냥 대기업들이 찍어서 판 거야. 이 대우 제믹스는 좀 달라요. 대우 제믹스는 약간 조립을 했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지금 보면 되게 조잡스럽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게임기가 80년대 이 중후반에 이제 유통이 되는데 오지게 비쌌어. 이때 당시. 왜냐면 이때 당시에 게임기 가격이 거진 한 10만 원 정도 합니다. 그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 컴퓨터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거의 뭐랄까 차 한 대 값이랑 맞먹을 만큼. 지금도 그 옛날 그 컴퓨터 같은 잡지들 보면 PC 게임이 그때 당시에도 200만 원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80년대 200만 원이면 지금하고는 개념이 좀 달라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보통 아마 월급들이 제가 알기로 80년대에 한 80만 원, 60만 원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그러니까 엄청 비싼 거지. 그러니까 돈 없으면은 이런 게임기나 이런 컴퓨터는 살 엄두를 못 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돈 있는 집 애들이 이런 걸 사는 거였는데, 실제로 이제 좀 잘 사는 집을 가보면 이런 게임기들이나 컴퓨터들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옛날엔 컴퓨터도 이렇게 흔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옛날 감성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물론 이 배경이 이제 80년대 후반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 제가 가장 기억이 났던 거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쯤이었나? 이제 참고로 저희 집은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컴퓨터는 없었고 부모님이 이제 컴퓨터 학원을 보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컴퓨터를 살까도 생각했는데 사실 컴퓨터 한 대 값이 오지게 비싸니까 그, 부모님이 딱히 사주진 않았어. 그러니까 못 살아서 안 사준 게 아니라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거죠. 근데 그때 당시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친구네 집에 가면 두 친구가 있었는데 여의도에 살고 있을 때 한 친구네 집에 가면 그 삼성전자에 나오는 삼성 퍼스트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컴퓨터라고 보기엔 참 우습게 생긴 건데 게임을 돌리려면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걸 돌렸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카세트 테이프를 돌리는데 한참 걸려. 그러니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뭐야 부팅에서 리딩하기까지가 뭐 한 수십 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하나 하려면 종일 걸렸어. 그래서 친구랑 야 이거 게임하자 그러면은 진짜 날이 샜어. 이 친구가 이제 그 컴퓨터 하나 갖고 있었고 또 한 친구는 이제 대우의 8비트 MXS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에 있는 MXX를 카피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거의 차이는 팩을 꼽아요. 팩을.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좀 버전이 좀 몇 개 있었는데 제가 한 6학년 때인가 이때 이 버블버블이라는 게임이 이 MXX용으로 나와갖고 오락실을 가지 않아도 집에서 버글버글을 무척 많이 할 수 있었지. 그래서 그 친구네 집에서 보글보글을 쟁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오락실 가면 그 돈 넣어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 50원이었거든요. 제 친구는 여의도에서 오락실 가면 무조건 50원이었고 그때 여의도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이 다 똑같았어요. 무조건 50원. 약간 그 불문율이었어. 오락 한 판은 50원. 이런 개념에.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서울과 이런 좀 다른 지역의 물가가 오늘날처럼 격차가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떡볶이 먹으면 뭐 무조건 100원. 뭐 서울에서 먹든 뭐 인천 부천에서 먹든 100원. 뭐 약간 이런 그런 불문율 있잖아. 라면은 뭐 400원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물가 차이가 좀 많죠. 서울이나 이런 타 지역과의. 아무튼 이 8비트 게임에 대한 좀 추억을 좀 이제 나눠보고 있는데 내 너무 주제비 너무 길었나? 이 영화는 이러한 PC 게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콘솔 게임입니다. 콘솔 게임.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일본의 게임 회사가 상당히 앞서 있었어요. 그럼 미국에는 게임이 없느냐? 뭐 아타리와 같은 게임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꺼인 게임 컨텐츠가 일본이 좀 앞섰어.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게임 제조사가 다 일본입니다. 진짜. 뭐 슈퍼마리오, 뭐 소닉, 뭐 유명한 게 그런 건가? 뭐 젤다, 뭐 기타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걔네들이 다 요 닌텐도 회사 브랜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 게임계에서만큼은 이 콘솔 게임 우리가 보통 게임을 얘기할 때는 콘솔 게임과 PC 게임으로 나누는데 이 콘솔 게임에 있어서는 일본이 절대적인 강자였어요. 왜냐면 컨텐츠와 함께 이런 것들을 매우 잘 만들었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에도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 8비트 게임을 상당히 좋아했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페미콤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닌텐도 말고 닌텐도에서 이제 페미콤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이제 빨간색 그 사각형으로 돼서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지금도 그게 이제 복고판으로 다시 재발매되고 있거든요. 사이즈를 다르게 해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여의도에서 그거를 8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주고 샀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사준 거죠. 왜냐면 내가 하도 게임기 사달라고 하니까 그때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이걸 하나 사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정품 게임팩이 2, 3만 원씩 했습니다. 한 게임팩 살려면 3만 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3만 원이 큰 돈이죠. 그러다 보니 이때는 복제판이 판매를 막 황황했어요. 복제판이 뭐냐면 용산 전자상가를 가면 그 정품팩을 카피해 갖고 다 이제 뭐 중국이나 대만에서 이제 카피했던 거죠. 대만에서 카피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거를 이제 한 만 원이면 사요. 그러니까 정품가가 이제 3만 원, 4만 원인데 어떤 건 뭐 한 8만 원짜리도 있었어요. 팩 하나가. 그러니까 게임기랑 맞먹는데 이런 거를 거기 용산전자상가 가면 만 원에서 2만 원이면 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죠. 뭐 짝퉁이나 이런 카피 버전이 많이 팔잖아요.
근데 이제 돈이 없는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이런 걸 용돈 모아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또 이런 팩을 돈을 추가금 5천 원만 내면 바꿔줬어요. 좀 약간 새로운 게임이랑. 그러니까 약간 그 옛날 비디오 가게 가면 뭐 비디오 이렇게 대여하고 바꿔주고, 그러니까 이런 렌탈 사업 하는 것처럼 이런 게임의 렌탈 사업이 상당히 이제 좀 잘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임기를 가지고 조금 청소년기를 보냈던 저는 이 영화가 조금 옛날의 향수를 불러일으켜서 그런지 좀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옛날 생각도 나고, 또 나도 저 시절에 애들이랑 밤새 가며 게임 했었지 뭐 이런 거. 제가 진짜 게임을 좋아해서 한 고등학생 때까지도 게임기 사고 게임기 모으고 많이 그랬었어요. 물론 지금까지도 했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와이프가 이제 게임 하는 걸 너무 조금 안 좋아하고, 좀 나이 먹고 게임하는 게 보기 안 좋다고 해서 이제 게임을 좀 거의 끊었죠. 아, 진짜로. 제가 PC 게임도 안 합니다. 원래는 하고 싶은데, 원래 엄청 하고 싶은데, 지금 그 닌텐도 스위치도 안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닌텐도 그 DS나 뭐 3DS까지는 제가 다 구매를 하면서 열정적으로 이 게임에 대한 어떤 혼신을 불태웠는데, 와이프의 이제 제안에 이제 게임을 더 이상은 하지 않는, 좀 슬프지만 뭐 이런 걸 하다 보니 이 영화를 보면서 옛날 그 게임에 대한 향수가 불어납니다. 물론 8비트 게임과 16비트 게임에 대한 또 개념을 조금 이해하자면, 옛날에는 이제 8비트라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CPU가 처리할 수 있는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비트 게임들이 좀 색감이 좀 후졌어요. 한마디로 이제 용량이 한계가 있는 거죠. 용량이 한계가 있고 처리할 수 있는 비트 단위가 다르다 보니까 색감이 조금은 촌스러웠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16비트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게임기 시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양대 산맥인 닌텐도와 세가가 있었죠. 이때 당시 이제 세가의 메가드라이브랑 닌텐도의 이제 슈퍼 패미컴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면서 어마어마한 흥행을 불어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콘솔 게임의 전성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이게 나중에 이제 소니의 이제 32비트 시장을 가면서 소니의 이제 그 뭐야 플레이스테이션,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스박스에 이제 이르는 새로운 시장 게임의 타이틀을 놓고 이제 좀 더 많은 확산을 하게 되죠. 아시겠지만 지금 세가는 새로운 게임기 판매를 만들지 않는, 그냥 한마디로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회사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이제 닌텐도나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에 밀려 이제 제2인자, 제3인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도태되죠. 그런 면에서는 이 게임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왜냐면 제가 이런 걸 왜 하느냐? 제가 게임기 회사를 했었잖아요. 게임기 회사가 아니라 온라인 게임 회사를 제가 했었습니다. 진짜로. 게임 만들고 이런 거 했었어요. 게임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때 당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20대 때인데, 그 조금은 제 알고 있는 친구를 통해 좀 유명한 게임 음악이나 요 뮤직 그 CF 방송 제작하는 음악하는 감독, 지금은 이제 감독이 됐죠.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리면서 뭐 게임 음악도 제작하고 게임도 제작하고 그러면서 한때 조금 저도 좀 잘 나갔습니다. 근데 망했어. 망했어. 아무튼 요 영화를 보다 보니 그런 생각이 좀 났다. 8비트 게임과 관련된 우리 옛날 향수 얘기하자면 또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의 본론인 커피 얘기를 해야 돼서 잠시 좀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또 이 8비트 게임과 16비트 게임 얘기하면 또 제가 또 추억이 많습니다. 8비트 게임 하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드래곤볼 Z2라고 하는 정말 전설적인 게임기가 나옵니다. 왜냐면 이게 이때가 실제로 그 애니메이션 드래곤볼의 이제 프리저랑 싸우는 그 시즌이에요. 그때 요 게임이 나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일본에 1992년도에 여행을 가갖고 이 정품팩을 제가 아키하바라에서 사갖고 와갖고 이제 친구들한테 막 자랑했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이야, 그럼 애들이 야 드래곤볼 Z2 우리나라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막 이러면서 저희 개소리였어요. 참 이때 이런 게 참
심장이 지금도 뜁니다. 아, 참 즐거웠는데. 옛날에 이런 뭐라 할까, 피가 거꾸로 솟는 이런 열정. 아, 좀 다시 필요합니다. 아, 이때 이 게임을 하려고 밤새워서 했었던 드래곤볼에서 이 슈퍼 사이안으로 변하냐, 안 변하냐. 참고로 이 페미콤판 드래곤볼 Z2에서는 그, 슈퍼 사이안으로 변하진 않습니다. 물론 엔딩에서 슈퍼 사이아인으로 변신하는 장면은 나오는데 게임을 할 수는 없어요. 슈퍼 사이아인을 조작할 수는 없죠. 물론 나중에 이제 드래곤볼 Z3라고 하는 그 게임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이제 슈퍼 사이아인 변신해서 이제 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 그때 생각하면 아 지금 정말 아씨 막 진짜 지금도 눈물이 나네. 네 아무튼 저의 개소리 그만하고 이제 커피 뉴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커피 팟캐스트인데 주저합이 1시간 커피 얘기 한 10분. 아, 미쳤어, 내가. 씨, 나 진짜 제정신이 아니야. 아무튼, 제가 나중에 이런 게임기 얘기도 좀 해볼게요. 아, 왜냐면 제가 너무 이 게임에 대해서, 좋아했었던 그 추억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게임에 대해서 내가 웬만한 게임 관계자만큼 게임에 대한 또 필력이라고 하긴 그렇고, 아는 게 좀 있어서 막 좀 자랑하고 싶어. 진짜 저 게임 많이 공부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진짜 게임기들도 많이 모으고, 집에 웬만한 게임을 다 갖고 있었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뭐, 메가드라이브, 메가 CD, 게임보이, 뭐, 세가 세턴, 뭐, 플레이스테이션, 또 게임보이 어드밴스, 뭐, 기타 등등, 소형 게임기에서부터 콘솔 게임기까지 집에 다 가지고 있을 만큼, 지금은 이제 와이프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아내 말 잘 들어야지. 자, 오늘의 뉴스 한번 볼게요. 커피 관련해서 기사 뉴스 하나 띄는 게, 식을 줄 모르는 한국인의 커피 사랑, 2021년도 커피 전문점 탑3 분석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트렌드 1, 스타벅스 4배에서 6배 격차로 압도적인 1위, 저가 커피 브랜드 메가 MGC 커피 인기 급증이라는 기사가 나와 있네요. 일단은 커피 전문점 탑3 차량 도착 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지? 차량 도착 수가 뭔 소리냐?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머리가 나쁜 건가? 일단은 뭐 카페에 올 때 차량을 가지고 오려면은 드라이브 스루 개념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일단 TDI라고 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표적인 커피 전문점 탑3를 분석해 봤다. 스타벅스와 투썸 플레이스 EDR을 비교해 봤는데 10배 886만 5,789건 9대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카페를 이용하고 방문한 차량 대수를 표기한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표기하지? 아무튼 보면은 1위가 스타벅스, 2위가 투썸인데 1위와 2위의 격차가 한 4배 정도 나타납니다. 뭐 이거는 이미 매출로도 나타나고 있죠. 왜냐면 스타벅스 매출이 거의 2조대에 가깝다면 투썸 플레이스가 보통 5천억대, 그 이디야가 1천억대 정도의 매출을 나타나는 걸로 지금 데이터가 보통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뭐 기업 공개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정확한 데이터를 좀 유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현재로는 알려져 있는 게 그래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정확한 검증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이런 데이터도 약간 조금 홍보나 장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기업 공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기업에 대한 매출을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긴 하죠. 어찌됐든 간에 보면은 일단 탑3 안에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이디야라고 하는 브랜드가 거론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스타벅스 앱 사용 빈도도 투썸 하트와 이디야 멤버스를 보더라도 격차가 크게 나타나 있는 걸로 보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스타벅스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냥 데이터를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메가커피
커피의 상승세도 조금 잘 나타내줬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 광고인 것 같은데. 그냥 그렇다. 지난번에 그 제가 소개했던 기사와 계속적으로 이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뭐 또 하나 나타나는 거는 코로나가 불러오면서 브랜드별 영업이익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지난해 커피 전문점 브랜드별 영업이익 할리스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가 154억이라는 영업이익이 있는 반면 2020년에는 36억. 상당히 반감이 됐죠. 왜냐면 코로나가 2019년 이제 겨울부터 12월 달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부터 매출이 많이 반감된 걸로 나타납니다. 폴바셋도 나타나는 게 이제 보시면 2019년도가 이익이 49억이었는데 2020년도에 8억,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거죠. 커피빈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영업이익이 1억 원 정도 나왔는데 많이 안 남네요. 근데 지금 커피빈이 상당히 좀 상황이 안 좋습니다. 2020년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83억, 적자죠. 타멘탐스 마이너스 30억, 어우, 카페벤의 마이너스 8억, 엔젤리너스 마이너스 195억, 더본코리아는 그래도 이익이 있네요. 82억, 파스쿠치, 파리크로아상을 포함해서 218억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됐다고 합니다. 뭐 아무튼 물론 이런 것들도 정확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알 수도 없어요. 그냥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표면상으로 나타나 있는데, 좀 뭐 맨날 나오는 내용 그대로 이제 재탕하는 느낌이 조금 있네요. 아무튼 이런 기사가 좀 눈에 보였고, 뭐 다음 기사 좀 없나? 다음 기사로 일단 뭐 로봇 카페 비트 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달콤 커피 계열이죠. 네, 달콤 커피 계열의 이제 무인 로봇 카페 사업인데 160호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설해마을 그 방배동 쪽, 반포 쪽에서 올라가면 있는 설해마을 쪽에도 이 무인 카페 비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눈에 좀 띄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서울 좀 중심가에만 있다가 좀 외곽 쪽으로도 많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인 카페나 로봇 카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일단 좀 느껴지고 있죠. 또 하나의 기사가 있었는데 어디 갔냐? 자, 마지막 기사로 그냥 이거 소개하고 끝내볼게요. 쓰레기통 컵에서 컵권에 재활용하는 프랜차이즈 카페 점장의 고백이라는 기사입니다. 물론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는 확실히 팩트 체크가 필요한데, 일단 이게 머니스 스페셜 뉴스라고 하는 곳에서 소개가 돼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서도 이제 이거를 좀 이제 뭐 재탕으로 뭐 기사들이 나오겠지만, 내용이 뭐냐면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이 해당 카페에서 비양심적인 행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 그 네이트라고 하는 그 사이트 있죠. 거기에 이제 판이라고 하는 게시판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각종 논란의 이제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여기에 물론 저는 네이트판을 요새는 안 보고 있는데 예전에는 저도 이제 네이트를 이용을 많이 하면서 2000년대 초반이죠. 네, 라이코스와 네이트 참 오랜만에 추억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걸 많이 쓰고 있는 게 참 신기해요. 자, 여기에서 이제 플라스틱 컵을 재사용한다고 주장을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약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아직까지도 이 경악할 만한 일을 하시는 업주들을 저도 직접 느꼈던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이와 같은 경우는 아닌데 일단 컵홀더 재활용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음료 나갈 때 컵홀더 껴서 주죠. 보통 그 컵홀더가 그 개당 한 8원? 8원에서 한 10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 컵홀더가 이제 종이로 약간 재생지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그게 보통 1000개 들어가 있는데 1000개가 2, 3만 원 정도 합니다. 그 박스가 무지 같은 경우에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 보면 이게 좀 사이즈에 따라 틀린데 보통 1000개로 해갖고
무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10,000원대에서 이제 한 20,000원대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는 그렇고 여기에다 이제 로고를 받거나 뭐 코팅이 들어가면 단가가 이제 확 올라갑니다. 뭐 3만원, 4만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좀 예쁜 컵홀더일수록 비싸요. 거기다 막 자기네 로고도 받고 뭐 색깔도 넣고 그러면 한 서너 배 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2만 원대에서 이제 3, 4만 원대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컵홀더 그 개당 단가가 보통 10원에서 한 3, 40원 합니다. 그러니까 10원도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다 돈이잖아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야씨 뭐 그 정도까지 아끼려고 하느냐 그런 분들 많은데 저는 솔직히 컵홀더 재활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어차피 좀 쓰고 버리면 아깝죠. 아까워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제가 알기로는 그 재활용률도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이라고 모아서 줘봐야 거진 다 그냥 뭐 버려지는 건데, 그러니까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컵홀더나 이 종이컵 이런 거는 되도록 안 쓰는 방향이 많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왕 할 거면 재활용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또 그럴 수 있겠죠. 야, 그 정도는 재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보신 분들 중에는 요 컵홀더 재활용하는 분이 의외로 많으세요. 물론 따지고 보면 그래봐야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는데도 그게 아쉬워서, 그러니까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아쉬워하세요, 다. 그러니까 벌이가 시원찮은 거죠. 벌이가 많으면 좀 그러겠습니까? 근데 보통 벌이가 워낙 어려우니까 이 한 푼 두 푼 아끼려고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서 이 컵홀더 재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얘기하면 어떤 분은 좀 경악하시는데 그 누가 만진 건지 모르는 컵홀더를 막 그렇게 또 재활용한다? 상상하기 어려운데 진짜로 많습니다. 컵홀더 재활용하시는 분은 많고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플라스틱 컵을 재활용하는 것은 제가 몇 번 보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손님이 먹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음료를 잘못 만들거나 그럴 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잘못 만들면 먹진 않았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냥 버리면 아까우니까 세척을 합니다. 왜? 손님이 입을 대는 게 아니라 이제 음료를 만들었어. 근데 사실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죠. 왜냐면 이미 음료를 만들고 뭐 유제품들이 들어갔는데 그걸 한번 세척해서 다시 말렸다 다시 쓰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많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분이 계셨냐면 제가 실제로 이제 같이 일하면서 봤는데 이제 아시는 분이라 제가 차마 소개는 못 하겠는데 그 손님들한테 나가는 어떤 이제 팥빙수 같은 거 나올 때 이렇게 팥빙수용 그 그릇 있잖아요. 그릇. 플라스틱 그릇. 그 테이크아웃용. 거기에다 이제 팥빙수를 나가시는 카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손님이 다 먹고 나면 그걸 닦아요. 닦아갖고 말려서 다시 씁니다. 아, 그런 분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좀 뭔가 아끼려고 하는 어떤 의도는 있었겠지만 사실 누군가 침 들어가고 먹은 거니까 좀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어차피 식당 가면 플라스틱 그릇이나 뭐 도자기 그릇 다 먹은 거 우리가 세척해서 갖고 쓰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좀 다르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 테이크아웃용 플라스틱들이 이 기스가 흠이 잘 가요. 수세미 같은 걸로 닦으면 그러면 거기에 이제 세균 번식이나 이런 것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좀 위험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재활용하는 게 안 좋죠. 근데 이제 이게 좀 받아들이는 사람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야, 뭐 그 정도는 뭐 재활용 깨끗이 닦아고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제 경악할 일인 거죠. 야, 그 누가 먹은 건지 모르는데 아무리 그 깨끗이 닦았다고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이게 아까우니까 왜냐면 이렇게 그 플라스틱 컵, 플라스틱 잔 이런 것들이 단가가 높아요. 특히 그 본사에서 사는 게 보통 무지로 사면 싼데 또 본사에서 사면 이 무지로 사는 거에 한 3, 4배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쉬운 거죠. 근데 아무리 아쉽다고 해도 분명히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솔직히 해법을 제시하자면 일단 테이크아웃을 없애야 돼요. 테이크아웃을 없애야 되고 그래서 환경도 보호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 재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원천 차단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원두 바꿔치기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컵홀더 재사용은 실제로 많이 있고요. 그 컵 재활용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는데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제 원두 바꿔치기, 이 얘기가 왜 나오냔 말이죠. 그 본사에서 사다 쓰는 원두 납품가가 비쌉니다. 예를 들어 이디야 같은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제가 이디야를 나온 지 한참 됐는데 웬만한 프랜차이즈, 제가 이제 커피 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1kg당 거진 한 4만 원 정도 돼요. 1kg당. 모든 게 똑같진 않겠지만, 뭐 커피 스미스 같은 프랜차이즈도 제가 꽤 몇 년 전에 당시에 1kg당 요게 한 4만 원 가까이 됩니다. 참고로 부가세 별도로 4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 포함하면 상당히 비싸죠.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카페에서 사서 쓰는 원두들이 이제 시세가 좀 다른데, 어디는 뭐 로부스타 쓰면 10,000원 정도도 있습니다만 보통 이제 2만 원대 정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카페들이. 그러니까 일반 카페들보다도 2배 더 비싼 원두를 사서 쓰니까 당연히 사입을 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생기죠. 왜? 좀 더 많은 마진을 남기려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프랜차이즈에서는 원두를 바꿔치기 하거나 이제 섞어 쓰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커피가 맛이 없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명해져야 이렇게 하지 않는 업주들도 생기겠죠. 왜? 맛이 없으면 안 먹어줘야 되는데 맛이 있든 없든 그냥 다 먹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막 장사하는 거예요. 야, 쟤들이 뭐 알겠어? 뭐 섞어 쓴다고 알겠어? 야, 이거 뭐 재사용한다고 지들이 알겠어?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는 알지. 나 혼자 근무하면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걸 애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게 참 조금은 이제 근시안적인 거긴 한데, 아무튼 실제로 이런 분들이 의외로 있다. 아마 많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일단 컵홀더 같은 건 재활용하시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 여러 사람들의 손이 왔다 많이 때묻은 그거를 재활용한다는 게 썩 바람직하진 않은데, 아무튼 간에 이런 기사의 내용이 나와 있어서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피 기사와 저의 주접을 거진 1시간까지 떨었는데, 야, 너는 맨날 뭐 이렇게 영양가 없는 얘기만 하면서 무슨 커피 팟캐스트 한다고 그러느냐? 이게 내 컨셉이야. 이게 제 컨셉이에요, 여러분. 네, 그냥, 이렇게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방송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아니, 나 할 거야. 자, 이제 마지막 순서로 커피 리뷰를 좀 해보고 오늘의 방송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커피 팟캐스트인데 커피 먹는 신용이라도 좀 해야지. 일단 좀 사연 온 거 있나 좀 찾아볼게요. 자, 사연들이 있나? 일단 소개할 만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얘기를 좀 이거 하고서 제가 스틱커피들 옛날에 먹었던 건데 다시 한번 좀 리뷰해 볼게요. 일단은 사연이라기보다는 이제 문의글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얘기를 좀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카페 창업 지원해 주면은 창업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내용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씨 아저씨. 커피 카페 창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50대입니다. 현재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에 본 팟캐스트 방송도 알게 됐고,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방송 잘 모르는데? 진짜야? 커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커피를 다뤄본 경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자본금이 많이 들다 보니 자본을 지원해 준다는 프로그램들이 많은 창업 프로그램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카페 창업에 관한 상당수 많은 부분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특히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거진 없습니다. 그냥 몸만 들어가서 바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일단 상권 분석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브랜드들은 신생 프랜차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맹점 수도 거의 없고,
알려진 바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대표와의 미팅도 잡고 있는데 일단 조건을 보면 보증금을 제외한 첫 달 임대료까지도 어느 정도 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3달 정도의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진짜예요? 인테리어 비용도 자기 부담금이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본사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알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자기 부담금이 적다는 얘기에 상당히 솔깃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씨 아저씨도 알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창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문의드려 봅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카페 창업 쪽 관련돼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위해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는 것이 상당히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카페 창업을 투자해 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근데 이런 게 진짜 있어요? 나 금시초문인데? 우와. 한번 볼까요? 근데 이런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죠? 난 진짜 처음인데? 아니, 근데 이게 말이 되나? 상권 분석도 해주고, 인테리어 비용도 200만 원밖에 안 받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 보통 아무리 10평 정도라고 그래도, 뭐 보증금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뭐 장비까지를 하게 되면 한 몇천 발라요. 아무리 못해도. 물론 실제로 원가는 좀 낮겠지만 아무리 못해도 몇천을 발라야 되고 일단 장비 같은 것도 다 넣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약간 렌탈 개념으로 가는 건가? 그럼 장비는 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아니 근데 아니 이런 얘기는 난 금시초문인데? 난 이런 프랜차이즈라는 게 있는지를 몰랐는데 어... 와 이런 게 진짜 있어요? 와 신기하네. 검색을 좀 해볼까? 카페 창업 지원, 신생 프랜차이즈, 카페 창업 지원. 아니, 나는 솔직히 가맹비를 안 받는다든가, 뭐 인테리어 비용을 뭐 최소화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이 본사에서 다 해줄 테니까 와서 장사해라? 뭐 이런 거는 본 적이 없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럴 수는 있죠. 바지 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네가 와서 영업만 해라. 그런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매장을 운영할 사람이 필요해서 뭐 조건부로 그렇게 걸 수는 있어요. 그런 건 있는데 내가 네 가게를 우리 돈으로 차려줄 테니까 네가 운영해라? 나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나 이런 게 가능한가? 일단은 일단은 조금은 의심을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는 의심을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이런 게 있는지부터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일단 찾아보니까 안 나오는데 아니 이런 정보를 어디서 찾는 거지? 신생 프랜차이즈 무료 카페 무료 카페 창업죠 이런 걸 이렇게 검색해야 되나? 아니 이런 게 어디 있는 거야? 일단 좀 잘 안 나오는데 일단 조건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다 대줄 테니까 니네가 우리 프랜차이즈를 운영해 달라, 장사를 해 달라. 그러니까 전 솔직히 이제 이해는 안 되는데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 지금 이런 비슷한 내용을 지금 최근에도 그 제가 가르쳤던 이제 어머님이
지금 프랜차이즈 쪽을 알아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업을 원래 생각했던 분이셨는데 이런 비슷한 얘기를 저한테 한 기억은 있어요. 최근에. 진짜 최근에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을 이제 문의했던 분이 계신데 그분 얘기로는 뭐 이제 꽈배기 회사인데 정확한 상호를 모르겠습니다만 그 꽈배기 회사에서 뭐 창업을 하는데 지원을 상당히 해줘서 뭐 집기 같은 거를 이제 렌탈 뭐 한 달에 60만 원 정도인가 내고 이제 운영하는 조건으로 뭐 이렇게 얘기가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좀 문의를 했었거든요. 일단 저는 좀 상당히 새로운 신선한 운영 방식인데 일단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회사의 목적성을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수익을 원하는 게 회사의 목표성이거든요. 근데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아요. 모든 그 사업은 여러분들한테 달콤한 어떤 것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게 절대 달콤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 조건을 좀 명확하게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진짜예요? 진짜 회사는 손해보는 짓을 하지 않아요. 진짜로. 내가 만나본 사람들은 다 그래. 뭐 아무리 친하고 뭐해도 손해보는 짓은 하지 않아. 일단은 제가 들었던 비슷한 사례는 이제 자기네 가게를 운영하는 조건이고 다 이제 본사에서 대주는데 렌탈비를 내라고 했었대요. 한 달에 이제 60만 원씩 그 이제 장비 사용료 같은 걸 내고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운영을 해라. 뭐 이제 약간 이런 제안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거의 다 본사에서 알아서 다 해주고 운영만 하라 이러는데 이게 말이 일단 안 되는 것 같고 좀 더 이 제대로 된 걸 봐야 될 텐데 근데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신생 프랜차이즈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사라질지도 몰라. 아, 진짜로 이런 경우 많아요. 제 주변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신생 프랜차이즈 같은 거가 이제 뭐 본사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후원해 뭐 계약하면 뭐 해주겠다 해서 이제 계약을 맺었어.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은 커피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이제 뭐 흔히 얘기해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시거나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선배님들이 하시는 경우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걸 또 어디서 알아가지고 하셨는지 참 궁금한데 보통 이런 신생 브랜드한테 제안을 받아서 이제 했는데 처음 계약 조건과 달리 실제로 운영도 미흡하고 뭐 지원도 안 나와서 뭐 후회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아, 진짜로. 뭐 상호는 일단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듣도 보지도 못했던 막 이상한 상호에 이제 프랜차이즈를 가입을 했어요. 이제 계약을 했어. 그래서 이제 카페를 낸 거죠. 원래는 본사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게 이제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매장 운영 자체도 이제 차질이 오는 뭐 이런 거죠. 본사에서 물류가 뭐 잘 안 온다든가 제때제때 딱 와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안 된다든가. 왜냐면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가 규모가 작고 운영하기가 여의치 않으면 이런 물류 시스템 같은 것도 잘 안 돼 있어요. 그럼 보통 외주 물류 시스템을 운영하거든요. 예전에 이디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메일 뭐 이렇게 메일에서 그 운영하는 물류 시스템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발주를 넣어서 받는 형태가 되다가 이제 규모가 커지고 나면 보통 프랜차이즈 자체적인 물류 시스템을 가져요. 근데 이 물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지간한 기업들이 운영하기가 이제 녹록치가 않아요. 왜냐면 물류 창고가 필요하고 물류를 운반할 수 있는 인력과 비용, 장소 이런 게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타산이 맞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규모가 좀 커야 돼.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뭐 오지게 많아서 여기저기에 센터를 두고 이렇게 뭐 물류를 원활하게 움직이는 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되는데 보통 소형 프랜차이즈들은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 자체 물류 시스템으로 했다가 뭐 망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생 프랜차이즈의 이제 조건이 좋다고 해서 덜컥 가입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후회 막심인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봐서 일단 조건이 너무 좋으면 조금은 의심을 하십시오. 그리고 덜컥 계약하지 마시고 좀 더 알아보세요. 좀 더 알아보시고
좀 더 깊이 있게 정보를 찾아보면서 천천히 계약을 하세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보통 그런 회사들은 뭐 지금 빨리 가입하고 뭐 계약하면 뭐 조건이 더 좋다, 뭐 해준다 막 이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또 회사가 중간에 사라지는 경우도 꽤 있어요. 막 몇 년 하다가 없어져. 진짜 막 공중분해되거나 막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진짜 벙찐 거지. 그런 경우를 제가 봐서 일단은 신생 프랜차이즈는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가입 조건이나 어떤 혜택이 너무 파격적이면 의심을 해보세요. 그런 회사는 없어요. 그냥 손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헌신하는 그런 회사는 없어요. 없다고 보면 돼요. 물론 좀 이제 수익성을 덜 가져가는 회사는 있겠지. 왜냐면 프랜차이즈 초반에는 어찌됐든 간에 이 가맹점을 늘려야 되거든요. 가맹점을 늘려서 회사의 몸집을 키우고 규모를 키워야 돼요.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그 가맹주들의 입맛에 맞게끔 맞춰주는 경향은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얘네들이 규모를 키우고 나면 그런 게 싹 사라집니다. 진짜. 진짜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제가 이디야도 초창기 때와 조금 근무했을 때 느낌이 좀 다른 게 초기에는 좀 본사에 이렇게 좀 얘기하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피드백도 빨리빨리 오고 그러는데 나중에 규모가 커지고 나선 그냥 뭐 안 와요. 변화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회사 규모가 커지면 그럴 수밖에 없죠. 없는데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간단히 마무리 져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들은 바가 없고 자세하게 모릅니다. 일단 몰라요. 제가 그렇게 진짜 막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 사례가 없어서 근데 보통은 이런 경우에 안 좋은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하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속 시원한 대답이 안 됐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조금은 정확한 정보를 좀 찾아보시고 기업에 대해서 좀 정보를 알아보시고 뭐 대표와나 이제 그 본사와의 미팅을 가져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연 소개했고요. 오늘은 그 블랙커피류의 중에 이제 스틱커피, 할리스 아메리카노 다크, 맥심 카노 마일드 로스트 아메리카노, 카노 싱글 오리진 에티오피아 아리차, 카노 싱글 오리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이게 뭐야? 수마트라 링통? 이라고 써있네요. 일단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링통이 아마 이게 어디냐? 지역 이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인도네시아 뭐 자바, 만델링 이런 게 다 이제 지명들이거든요. 대체적으로. 일단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곳이 일단 비가 좀 많은 지역이라 일단 워시드 가공과 보통 더블 워시드라고 하죠. 그 뭐라 그러냐? 우리가 풀리 워시드라고도 합니다. 이게 원래 케냐에서 많이 쓰는 가공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두 번 정도 세척을 하면서 점액질의 1, 2차를 걸쳐 이제 두 번 정도 제거하는 방식이에요. 그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그렇죠. 일단은 뭐 좀 먹어봐야 답이 나오겠죠. 일단 저는 이 제품을 이미 예전에 방송에서 리뷰했는데 오늘은 이거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네 잔을 먹어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굳이 이런 거 왜 하느냐? 심심하니까. 심심하니까. 그냥 먹어볼게요. 자, 뜨거운 물이 준비됐으니까 원두 스틱을 하나씩 까서 같이 나 혼자 같이가 아니지 나 혼자 한번 시음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할리스 커피의 아메리카노 다크 이 정보를 좀 찾아볼까요? 이게 나와 있나? 일단 할리스 아메리카노 다크 같은 경우에는 그 인스턴트 커피 95%, 콜롬비아가 80%, 에콰도르 20%, 할리스 블렌드 원두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섞인 게 5% 정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커피는 콜롬비아, 에콰도르, 브라질, 인도네시아가 섞인 거죠. 물론 비율의 차이가 상당히 있겠습니다만 한번 맛을 볼게요. 일단 이게
다크 로스트입니다. 다크 로스트. 다크 로스트. 할리스의 다크 로스트. 그러니까 네 가지 커피가 블렌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분쇄도가 상당히 고운 편이고, 자, 일단 스틱을 하나밖에 안 깠어요. 이게 작은 스틱이라서 커피를 조금 제가 연하게 마셔보겠습니다. 그래야 좀 더 너무 깊이 있게 먹으면 농도가 세니까 전체적인 밸런스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가지 커피가 섞여 있는 커피로 나와 있고요. 일단 향 자체는 그냥 조금 배전도가 있는 좀 강배전까지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많이 맡았던 인스턴트 커피 향입니다. 일단 쌉싸름한 맛과 전체적인 톤이 조금 센 편이라서 익히 많이 먹던 커피 맛입니다. 뭔가 이렇게 신선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 다크 로스트라고 써있지만 미디엄에서 다크 정도 사이로 나타나 있고요. 이게 좀 약간 게이지가 커피의 맛이 전체적으로 익숙합니다. 뭐 많이 먹던 커피의 맛이라고 해도 될 만큼 콜롬비아, 에콰도르, 브라질, 인도네시아 매우 익숙한 나라들이 섞여져 있어서 뭔가 이렇게 특별한 느낌보다는 이런 추운 겨울날 그냥 집에서 따뜻하게 커피 한 잔 먹고 싶을 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뭐 이렇게 특별한 향이 좀 더 잘 느껴진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익히 많이 먹던 블랙커피류의 느낌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먹어보려고 하는 거는 카누. 카누. 자, 카누입니다. 카누인데 일단 마일드 로스트로 나와 있고요. 시그니처 말고. 일단 카누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 카누는 새로운 커피, 뉴 커피,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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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프레소 방식의 저수율 저온 추출 방식의 커피 파우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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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단 원두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원두 어디 갔냐? 원두에 대한 정확한 어떤 정보가 왜 안 나와 있지? 안 나와 있는데? 일단 성분을 보면 콜롬비아산, 과테말라산, 코스타리카산, 케냐산. 일단 콜롬비아가 50, 과테말라 29.58. 좀 비율이 상당히 디테일한데. 네, 코스타리카산 9.86, 케냐산 9.86.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콜롬비아와 과테말라가 많이 들어가 있는 커피인데 코스타리카랑 케냐까지 네 가지가 섞여 있는 게 카누입니다. 자, 요건 일단 마일드 로스트라서 한번 요것도 먹어볼게요. 자, 일단 분말 타입이 카누가 조금 더 큽니다. 크고 때깔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마일드 로스트라고는 써있지만 색깔이 비슷해요. 네, 먹어볼게요. 일단 좀 더 다크로스트보다 할리스보다 향이 조금 더 나고요. 좀 특유의 커피 향이 나는데 일단은 좀 단맛도 조금 더 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쌉싸름하고 이제 씁쓸한 커피는 아까 할리스 다크가 좀 더 나는 편이고 얘는 약간의 산미와 함께 이 쌉싸름한 맛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마일드 로스트라고 돼 있는 게 이제 미디엄 로스팅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보통 이제 미디엄 로스팅 그러면 이게 일본과 미국식 기준이 좀 다릅니다. 현재 많이 쓰는 이제 로스팅 배전도에 대한 분류법이 보통 이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에그트론으로 표기하는 숫자로 표기하는 방법까지 이제 총 세 가지인데 이게 SSCAA 분류법과 8단계 분류법.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 기준이 제시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일본 애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식 기준법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라이트, 시나몬, 미디엄, 하이, 시티, 풀시티, 프렌치, 이탈리안인데 여기에서 이제 시티는 이제 뉴욕시티 한마디로 이제 미국 애들이 좋아하는 기준이라고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렌치는 프랑스인데 프랑스 애들이 좋아하는 기준, 이탈리아는 말 그대로 이탈리아 애들이 좋아하는 기준 이렇게 이제 만든 거예요. 이 기준법이 이게 이제 8단계 기준법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일본식 커피 문화를 많이 받았을 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배웠던 내용이고
요즘에는 이제 SCA 기준법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베리 라이트, 라이트, 모더레이틀리 라이트, 라이트 미디엄, 미디엄, 모더레이틀리 다크, 다크, 베리 다크 이런 식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얘기하는 8단계 기준법의 미디엄은 거진 이제 약한 그 밤색이 있어요. 밤색. 그러니까 이제 갈색으로 막 들어가려고 할 때. 반면에 SCA 기준법의 미디엄은 좀 진한 갈색.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갈색이 틀이 나오는 이렇게 얘기하면 뭔 개소리야? 아마 이럴 건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이걸 좀 사진이나 색깔을 명확하게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CT와 풀CT 그리고 이제 프렌치, 이탈리안이 이 육안으로 보면 약간 이게 그 불빛에 따라 명확하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하려고 이제 에그트론사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색도계가 있어요. 색도계. 색도계를 보시면 이제 색을 이제 그 기계에다 넣으면 숫자로 표시해 줍니다. 물론 이게 시중에 이미 팔군이 있습니다. 에그트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색광기라고 해서 색도계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비싸요. 이게 조그맣게 생겼는데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 사기에는 좀 상당히 비싸죠. 근데 이제 로스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자, 보통 이제 넘버 95 정도라고 그러면 이제 라이트라고 표기하고 있고 85는 시나몬, 75는 미디엄, 65는 하이, 55는 70 이제 CT, 45 정도가 풀 CT, 35가 프렌치, 25가 이탈리안. 그러니까 그냥 얼핏 보면 비슷비슷한데 아무튼 이렇게 좀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편입니다. 자, 뭐 아무튼 간에 자, 지금 할리스 다크도 4가지, 지금 카누 미디엄도 4가지 정도가 섞여 있어요.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신맛과 함께 전체적으로 이제 고소한 맛도 살짝 나고 약간 단맛도 잘 느껴지면서 애프터의 쌉싸름한 느낌도 전체적으로 있는 상당히 밸런스가 좋습니다. 물론 내 개인적으로는 할리스의 다크보다는 지금 이 카누가 더 좋은데 이 할리스의 다크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특유의 그 군고구마 향이나 맛이 좀 납니다. 어떻게 하느냐? 좀 식었다가 드셔보시면 이게 뜨거울 때는 맛과 향이 잘 느껴질 것 같은데 맛이 잘 안 느껴져요. 좀 식었다가 이렇게 드셔보시면 그 이상한 훈연향 같은 거 있죠? 군고구마 우리가 막 구워져 나왔을 때 그 약간 그 탄향 비슷하면서도 약간 그 단향, 군고구마에서 나는 향이 있어요. 그게 이제 브라질 커피의 특징인데 지금 요 할리스 다크가 그 이과수 커피 있죠? 이과수. 그 브라질에서 나오는 이과수 커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구마 향이 엄청 잘 나거든요. 먹어보시면 진짜 맛있어요. 일단 쓰지도 않아요. 이과수 커피는 브라질 거. 그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지금 요 이 다크 할리스 다크가 그러면서 후미의 단맛도 잘 올라오는데 일단 좀 산미가 있는 거 좋아하시면 요 카누 마일드도 괜찮네요. 근데 그 특유의 그 뭐라 그럴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약간 흑향 같은 것도 살짝 있어요. 이게 이 케냐 커피 때문에 그런가? 근데 단맛도 있지만 산미와 단맛도 있지만 약간 흑향 같은 것도 약간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먹어볼게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링통. 일단 요 싱글 오리진 시리즈가 일단 이 패킹이 예쁩니다. 예쁘게 생겼는데 자 수마트라 링통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애들이 때깔들은 다 비슷해요. 그냥 보면 잘 구분이 안 돼요. 일단 링통 같은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살짝 있고요. 일단은 단종이라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복합적인 맛은 잘 안 느껴지는데 얘도 이렇게 천천히 놓고 먹어보시면 이제 맛과 향이 좀 더 잘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게 이제 카누 에티오피아 아리차 그 특유의 이제 과일향, 꽃향과 함께 단맛이 잘 나는 커피의 특징이죠. 얘도 이제 식혀서 먹으면 좀 더 다릅니다.
아, 오늘 커피 배 터지게 먹겠는데? 향이 잘 나네요. 이게 좀 식은 다음에 넣으니까 물이 조금 식었거든요? 화사한 과일향과 꽃향. 그러면서도 애프터의 단맛 잘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스틱은 향이 잘 나고 어떤 스틱은 또 향이 안 나고 이래서 애매한데 잘 느껴져요. 일단 쓴맛과 떫은 맛이 다른 스틱에 비해서 좀 덜 납니다. 특유의 화사한 향과 산미가 조금 더 잘 느껴지고 단향도 더 잘 올라옵니다. 자, 이게 다 인스턴트 커피입니다. 지금 제가 먹고 있는 게 물론 현장에서 직접 갓 뽑은 커피와는 비할 바는 아니죠. 하지만 이게 스틱 하나당 200원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집에서 먹기에 이 가성비는 훌륭합니다. 일단은 커피의 색채가 어느 정도 전달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취향에 따라 골라 먹을 수 있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오리지널에 얼마만큼 가깝느냐라는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일단 가격 대비 만족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야, 너는 가격 대비 만족도만 따지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물론 먹을 때는 입에서 즐거움도 느끼는 거지만 사실 이 가격 대비 만족도도 중요시 하잖아요. 물론 분위기 좋은 데서 또 분위기 낼 때는 비싼 돈을 쓰는 게 합당하죠. 하지만 집에서 먹을 때는 사실 예를 들어 제가 이디야에다가 배달을 시켜서 아메리카노 한 잔 배달해 먹으려면 기본 아마 배송료까지 하면 한 6천 원 정도 지출해야 될 겁니다. 요새 뭐 그 배달료가 한 2, 3천 원 붙으니까 그럼 아메리카노 한 잔 먹으려면 한 5, 6천 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잔만 시킬 경우. 그럼 집에서 이디야의 아메리카노 6천 원 주고 시킬 바에는 이런 스틱 커피 하나 까서 먹는 게 훨씬 낫지 않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만큼 홈카페 시장이 이미 많이 커져 있고 확산돼 있으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어요. 물론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스틱 커피나 가공 커피에 대해서 상당히 거리감을 느끼시거나 이용해보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제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같이 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상당히 만족스러워 하세요. 왜? 일단 너무 싸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이미 많은 가공 커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고 있고 물론 집에서 핸드드립 하면서 먹는 게 더 맛있죠. 더 맛있는데 그런 거 하려면 또 필터지 준비해야 되고 물 또 이렇게 부어야 되는데 이런 건 사실 물만 데워서 그냥 컵라면 먹듯이 쓱쓱쓱 먹을 수 있어서 간편식으로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냥 심플하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커피 4가지 집에 이제 굴러다니고 있어서 먹는 거예요. 야, 너 너무 재탕하는 거 아니냐? 뭐 어때? 뭐 재탕하면서 다시 한번 먹어보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굴러다니는 스틱 커피 한번 다시 한번 재활용해서 먹어봤습니다. 자, 2022년 1월 1일 이제 새해가 벌써 밝았고 또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금방 또 1년이 가서 조만간 2022년 12월 31일 날이 오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자, 새로운 한 해 우리는 어떤 하루하루를 맞이할지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희망을 갖고 열심히 또 달려가도록 하겠고요. 한 주간 또 잘들 보내셨다가 또 조만간에 좀 있으면 또 이제 설날이 옵니다. 설날. 뭐 우리가 이제 신정 구정이라고 나뉘어놨는데 원래 설날은 구정인 거죠. 근데 이게 일본 애들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건데 어찌됐든 간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가 나쁜 것들을 좀 털어내고 좋은 것들을 갖고 또 새롭게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